특정한 분야에 딱 특화된 도메인 지식을 가져와서 멘토링을 할 수 있을 정도로 정보를 준다라는 거니까 이건 단순히 앱만 만들 뿐만 아니라 스타트업, 세계 모든 스타트업들한테 도움을 주겠다라는 모델이 되는 겁니다.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안달공학 에러입니다. 오픈 AI에서 첫 개발자 컨퍼런스를 열었는데요. 이 개발자 컨퍼런스에 상당한 의미가 많죠. 지난 2022년 11월에 챗GPT를 출시한 이후로 1년 만에 나온 성과이기도 합니다. 그동안 AI 경쟁을 비롯해서 오픈 AI 자체도 굉장히 많이 발전됐는데 오늘 GPT-4 관련해서 굉장히 다양한 업데이트가 있었고 그게 또 가공할 만한 업데이트이기 때문에 이거 꼭 소개해드리려고, 그리고 그 외에도 오픈 AI와 관련된 다양한 사업적인 부분에서도 살펴볼 부분이 있어서 오늘 빠르게 한번 요약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컨퍼런스 키노트에서는 항상 어떤 배경에 대해서 그리고 뭔가 인사이트를 얻을 수 있는 그런 정량적인 데이터들이 많이 등장하곤 하는데 실제로 오픈 AI와 협력을 하면서 API 기반으로 운영을 하는 데가 상당히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포춘 500대 기업 중에서 92%가 이 API 기반으로 200만 명 이상의 개발자를 보유하고 있다고 그렇게 밝혔는데요. 더군다나 챗GPT 자체는 매주 약 1억 명의 활성 사용자를 확보하고 있다고 밝혔으니까 이 오픈 AI가 챗GPT로 인한 이 LLM 그리고 생성형 AI 이 트렌드에 앞장서고 있다는 것은 변함없는 사실인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면서 얘기한 것이 바로 GPT-4 터보와 관련된 얘기입니다. 현재 GPT-4에서 한층 더 업그레이드된 버전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원래 12만 8천 개의 토큰 컨텍스트 창으로 넓혔습니다. 이전에도 훨씬 더 봐드릴 수 있는 입력 길이가 굉장히 길다라고 공부를 했었는데 이것보다 더 늘린 거죠. 그러니까 3만 2천에서 12만 8천까지 갔으니까 4배 늘어난 겁니다. 이게 표준책으로 기준으로 보면 300페이지까지 확장이 된 거니까 여러분들이 입력할 수 있는 데이터가 어마무시하게 늘어났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가격 자체도 GPT-4에 비해서 입력의 경우는 3배, 출력의 경우는 2배 저렴할 수 있도록 16K 컨텍스트를 가진 업데이트된 모델로 제공을 한다고 하니까 개발자들이 이걸 이용해가지고 훨씬 더 싸게 서비스를 만들 수 있도록 지원을 하겠다는 얘기를 하는 것이 되겠죠. 이게 원래 엔트로픽의 클로드2가 원래 10만 개 토큰을 한다고 해서 챗GPT보다 훨씬 더 많이 넣을 수 있다고 홍보가 됐는데 이것보다 더 높은 12만 8천 개니까 훨씬 더 우리가 선두로 나가겠다라는 의지를 표명한 것이 보여지게 됐고, 방금 보시다시피 GPT-4의 업데이트 모델이 예전에 2021년 9월로 제한돼 있는데 이게 2023년 4월로 업데이트된 부분도 있겠습니다. 그리고 또 GPT-4 터보 같은 경우에는 이미지를 프롬프트 일부러 받아들이면서 출력으로 인간 품질의 음성을 생성해서 내보낼 수 있다는 부분도 신박한 부분인데요. 기본적으로 GPT-4 터보가 텍스트를 분석하는 버전과 텍스트와 이미지를 모두 이해하는 두 가지 버전으로 제공된다라고 하네요. 이 부분 좀 더 우리가 활용할 때 좀 더 간편하게 이용할 수 있는 부분이 있겠죠. 여기다가 GPT-4 터보에는 제이슨 모드라고 새로운 기능이 포함되어 있어가지고 제이슨으로 응답하여 API 호출을 좀 더 쉽게 할 수 있도록, 그러니까 개발자 중심으로 요거를 잘 만들 수 있도록 지원을 하겠다는 얘기가 되겠죠. 그래서 업그레이드된 모델에서는 이 빙이나 달리 같은 특정 모델을 선택할 필요 없이 그냥 입력만 하기만 하면 알아서 선택해서 잘 사용할 수 있도록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개발자들이 좀 더 쉽게 만들 수 있도록 API를 지원하는 동시에 챗GPT 같은 경우에는 뭐 PDF도 그냥 검색할 수 있고 다양한 것들을 지원할 수 있다고 하니까 상당히 기대가 되는 부분이 있겠죠. 더군다나 GPT-4 파인 튜닝을 통해서 사용자가 알아서 커스터마이징해서 16K 버전을 확장한다는 부분, 그러니까 개발자를 위해서 GPT-4를 이제 잘 조정해갖고 훨씬 더 이제 암무화 재단치를 많이 할 수 있도록 한다든가 아니면 좀 더 정확한 거를 추구를 한다거나 이렇게 하이퍼 파라미터를 조정하고 좀 더 잘 튜닝할 수 있도록 이렇게 지원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사실 개발자가 이걸 기반으로 API를 기반으로 GPT 같은 어떠한 앱을 만든다고 했을 때 부담되는 게 결국 가격인데, 입력하고 출력의 토큰당 가격 기준으로 GPT-4 터보와 GPT 3.5 터보의 가격도 같이 인하를 한 거죠. 그래서 분당 토큰 비율을 2배 늘린 겁니다. 그러니까 API를 더 싸게 제공할 테니까 굉장히 많은 앱들을 만드세요. 그러면 여러분 GPT 기반의 굉장히 다양한 앱들이 나오지 않겠습니까? 오픈 AI가 다 지원하지 않더라도 이런 앱들을 활용해서 굉장히 신박한 앱들이 많이 나올 거니까 개발자들은 그걸 통해서 수익을 얻을 수 있는 구조가 되어 있고 저희는 훨씬 더 다양한 애플리케이션을 사용할 수 있는 모드가 되겠죠. 거기다가 맞춤형 GPT 같은 경우에는 전문 지식이 없어도 이 코드를 액세스할 수 있도록 뭔가 지원을 하는 모드라고 보시면 되겠는데요. 예를 들어 기업형으로 맞춤형 모델을 만든다 하면은 그 기업과 딱 이제 협력을 해가지고 예를 들어 게임을 개발하는 회사다 하면은 거기에 맞는 지식, 도메인 지식을 가져와가지고 딱 특화돼서 연구할 수 있도록 이렇게 맞춤형 GPT를 제작할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이 되겠죠. 더군다나 누구나 쉽게 특정 작업을 위해서 이걸 구축할 수 있다는 게 특징인데요. 챗 GPT를 사용자 정의 버전으로 만들 수 있다는 게 되겠죠. 그러다가 갑자기 사티아 나델라 마이크로소프트 CEO가 이렇게 등장했습니다. 요즘 둘의 이 묘한 긴장감이 조성되지 않나 했는데 사티아 나델라는 거의 뭐 모든 컨퍼런스에 다 나오는 것 같아요. 메타 컨퍼런스에도 나오고 애플 거 빼고는 다 나온 것 같습니다. 샘 알트만이 나델라한테 물었어요. 마이크로소프트는 이 파트너십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라고 물어봤어요. 농담조로. 그러니까 이제 사티아 나델라가 막 이제 여러분들 진짜 매직 같은 거를 만들었습니다. 이번 파트너십으로 통해서 마이크로소프트의 애저 클라우딩 컴퓨팅 서비스가 극적으로 형태가 바뀌었다 라고 얘기하면서 막 칭찬을 하죠. 그러면서 슬쩍 마이크로소프트의 비전도 얘기를 했는데 나는 항상 마이크로소프트를 플랫폼 기업, 개발 기업, 파트너 기업이라고 생각한다 라고 얘기를 하면서
오픈 AI가 같이 이렇게 뭔가를 나가면서 우리는 항상 게임의 선두에 있어야 된다라고 얘기하면서 지속적으로 뭔가 AGI 개발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에서 역량을 계속 개발해 나가겠다는 얘기를 했습니다. 이게 개발자 컨퍼런스잖아요. 결국은 오픈 AI의 GPT의 모델을 가져와서 굉장히 신박한 앱을 만들고 싶은 그런 개발자들이 수익을 얻어낼 수 있는 거를 제공해야 되는데, 그 중에서 제일 파격적인 게 바로 이 어시스턴트 API입니다. 이 거의 이제 앱을 개발할 때 진짜 혁명이 될 툴이 될 걸로 보이는데요. 개발자가 이 자연어 기반의 데이터 분석 앱 혹은 코딩 도움이나 AI 기반 휴가 플래너, 음성 지원과 같은 특정한 보조 기능을 앱에 손쉽게 이렇게 쏙 넣을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앱을 구현할 때 다 개발하는 게 아니라 이러한 기능들을 싹 가져온 거잖아요. 예를 들어 여러분 카카오 맵이나 구글 맵 같은 거, 네이버 맵 같은 거를 개발자들이 다 만들지 않잖아요. 이 API를 가져와서 쓰잖아요. 잘 만들어져 있는 거를. 그런 것처럼 오픈 AI에서 지원하는 다양한 것들을 뭐 AI 기반 플래너라든가 코딩 도우미 같은 거, 이런 것들을 잘 가져가지고 쏙쏙쏙 넣을 수 있도록 이렇게 해준다는 게 되겠습니다. 진짜 편하죠. 이제 오픈 AI의 GPT 기반의 앱을 만들 때도 개발자들이 손쉽게 만들 수 있다는 게 되겠습니다. 실제로 이제 조종사가 생기는 거죠. 코파일럿이 생기는 거고, 생성 AI 모델을 통해 가지고 데이터 분석이나 코딩 같은 이런 특정한 지침을 가지는 보조자를 만들 수 있다는 게 되겠죠. 그래서 오픈 AI 내부 도구인 코드 인터프리터가 지원되면서 여러 가지 지원하게 되는데, 이 베타 버전이 오늘부터 바로 시행이 되거든요. 실제로 방금 보셨다시피 음성 명령 통합과 코드 실행 능력 같은 것도 바로바로 시연을 해줬는데, 음성으로 얘기하면서 뭐 코드 짜고 이렇게 할 수 있으니까 앱 개발 속도가 상당히 빨라지고, 그러니까 굉장히 다양한 앱들이 빠르게 출시되고 경쟁도 굉장히 치열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인터넷에 연결만 되면은 실시간 데이터와 상호작용할 수 있는 AI 보조 API 기능도 지원을 합니다. 이렇게 되면서 GPT 스토어라는 걸 열게 되는데, 앱 스토어나 구글 플레이 같은 플레이 스토어 같은 거와는 별개로 오픈 AI 기반의 앱 스토어를 개발을 한다는 게 되겠죠. 그래서 자신의 GPT를 쭉 나열할 수 있는 GPT 스토어를 출시할 거라고 발표를 했고요. 이렇게 되면은 본격적으로 개발자들이 앱을 만들어서 넣고 거기에 통해서 수익을 얻을 수 있는 다양한 생태계가 단단하게 마련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게 11월 말부터 출시가 된다고 하니까 지금부터 많은 분들이 앱 개발을 준비를 하고 있겠죠. 거기다가 샘 알트만이 스타트업 멘토라고 해서 이러한 프로그램을 시연을 했는데, 스타트업 창업자들 있죠, 대표님들한테 새로운 조언을 제공하고 GPT를 만드는 데 사용할 수 있는 것들을 보여주는 이러한 시연을 했습니다. 이게 왜 필요합니까? 스타트업 대표님들은 특정 분야의 전문가를 가질 수도 있고 어떤 뭔가 아이디어가 있잖아요. 그러면은 특정 지식과 역량을 갖춘 GPT를 쉽게 만들 수가 있다는 거죠. 대충 이렇게 얘기해서 프롬프트 엔지니어링 하면 좀 어렵잖아요. 근데 특정 분야에 이렇게 잘 만들 수 있도록, 여기에 대해서 대답을 얻을 수 있도록 하는 거니까 이건 진짜 어마무시한 발전인 것 같지 않습니까? 특정한 분야에 딱 특화된 도메인 지식을 가져와서 멘토링을 할 수 있을 정도로 정보를 준다라는 거니까, 이건 단순히 앱만 만들 뿐만 아니라 스타트업, 세계 모든 스타트업들한테 도움을 주겠다라는 모델이 되는 겁니다. 스타트업들의 멘토가 되는 거니까 세상 모든 지식을 활용해서 여기 기여를 하는 것이 되겠죠. 이런 다양한 얘기가 나올 때마다 항상 나오는 것이 이제 카피라이트 문제죠. 지난 9월에도 여러 저자가 오픈 AI가 자기들 허락 없이 챗GPT에 이제 데이터를 학습을 허용했다라고 해서 막 뭐 클레임을 걸고 집단 소송 걸고 이렇게 했었죠. 근데 샘 알트만 자체는 이거를 사소한 일이라고 얘기를 하긴 했지만도, 결국 저작권 보호가 필요한 이유는 샘 알트만 얘기하기로는 자기들의 고객들을 보호하고 법정 소송이나 저작권 침해가 있을 때에 우리가 비용을 지불한다라는 의미입니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무슨 말이냐, 개발자들이 이제 GPT 이용해서 수익을 얻는 앱을 막 개발하고 우리도 막 사용하고 하잖아요. 근데 이걸 이용해서 우리가 소송이 걸리면은 안 되잖아요. 그럼 생태계가 확장이 안 되니까, 이걸 위해서 카피라이트를 실딩할 수 있는 이러한 것들을 지원하기 위해서 지금 노력하는 부분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 되겠죠. 그래서 오픈 AI는 API나 챗GPT 엔터프라이즈의 데이터에 대해서 모델을 훈련하지 않는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기능이 계속 업데이트 되면서 2024년과 비교해보면 이러한 것들이 굉장히 잘 될 거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픈 AI가 세상에 널리 알려지게 된, 대중들까지도 가깝게 알려지게 된 1년 전, 그리고 지금 첫 개발자 컨퍼런스를 통해 또 굉장히 많은 내용들을 담고 있는데요. 단순히 LLM 모델뿐만 아니라 실제로 더 많은 데이터를 프로세싱 할 수 있고 더 싸게 API를 지원하면서 수많은 앱들이 만들 수 있도록 생태계를 구축하는 것 동시에 스타트업 멘토링까지 할 수 있는 이러한 발표 자체가 이번 발표의 핵심인 것 같습니다. 지금은 와닿지 않을 수 있겠지만도 향후 이 일을 통해서 어마무시하게 판도를 바꿀 형태가 되니까 구글도 긴장을 해야 될 것 같고, 향후에 이 LLM 경쟁이 단순히 LLM을 얼마나 잘 만드냐 이런 문제보다 어떤 애플리케이션으로, 그리고 두 번째 어떤 생태계로 가져갈 것이냐와 연결되기 때문에 향후 주도권 싸움으로 번져나가지 않을까 예상됩니다. 이렇게 오픈 AI의 첫 개발자 컨퍼런스를 바라보면서 샘 알트만의 호기로운 표정과 함께 향후 챗GPT의 유료 가입자를 계속 유지할 수밖에 없겠다고 생각한 안달공학 에러였습니다.